아유, 쑥스러운데.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박수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자, 반갑습니다. 그럼 막 해서 완전 쑥스럽지만 여기는 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은 특별히 1회 개강이라 정말 훌륭하신 분들만 제가 특별히 가출을 해서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계통의 정말 훌륭하신 강사님, 회장님, 리더분들, 기타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여러분들에 계셔서 저희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증 약정이 앞으로도 전망이 있고, 그 다음에 병원 동행 매니저도 마찬가지고, 코칭도 마찬가지고, 선발 주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동탄에 선발 주자로 우리가 1회생으로서 앞장서달라는 이런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거는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국제미래 강사 교육연구원의 동탄을 코드를 받은 지부장으로서 자리에 섰고요. 저희 국제미래강사 교육연구원의 원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다수의 TV에도 출연을 하시고 전국에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여기를 유지를 해주시면서 강사님들을 여러모로 이렇게 키워주시는데 아주 굉장히 큰 미력가이신 거라 아마 저분이 우리나라를 흔들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심으로 제가 모시고 계십니다. 자, 최규훈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런 박수 싫어합니다. 카메라 나오는데? 자, 반갑습니다. 이름은 최기훈입니다. 유튜브 네이버에 보시면 제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최기훈. 이름이 어려워요. 어떤 건 최기훈, 기훈세 천하장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최기훈자는 최규화 대통령 아시죠?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눈을 좀 푸세요. 눈을 이렇게 긴장하지 말고 눈을 풀어야 내가 편해. 갑자기 막 눈을 막 쳐다보고 무서워서 편안한 눈을 가장 편안하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거 처음 봐서 어색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10분 지나면 금방 친해져 우리는. 내가 갑자기 친구돼 버려. 근데 처음 만나면 서로가 이제 경계의 대상 1호야. 왜 왔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웃음치료 10년 됐고요. 웃음치료 자격과정 26살 때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한 17년 정도, 강의 경력만 한 30년 됐고, 지금은 280개 자격증을 전국으로 지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성 지부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평택지부는 60명이 왔어요. 오늘 좀 많이 하셨는데 60명 자격과정이 끝나고 오늘 동탄 지부, 새 지부가 지금 오픈하는 오늘 날입니다. 한번 박수 한번 우리 환영할까요? 전국 지부가 12개가 있어요. 이제 알아두세요. 몇 개가 있다고요? 12개. 12개 지부가 오늘 3개 지부가 오픈하고 다음 달에 의정부 지부, 그 다음 부산 지부, 제주 지부가 계속 12월 달까지 오픈이 됩니다. 근데 우리 지부장님 굉장히 노력하셨죠. 그죠? 네. 아유, 10명, 12명 모으기 되게 힘들어요. 막 이렇게 이끌기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 코칭 지도제 강의할 텐데, 갑자기 리더십이 나와서 놀라실 것 같아서, 리더십은 자격증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코칭이나 여러분들 모든 자격증 안에 다 리더십이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죠? 리더 혹은, 그리고 그런 강의를 스타트에 우리 이제 부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영문학 박사시고, 박사학위만 12개 가지고 계시는 우리 연구원에서 강의력이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를 여러분에게 50분 동안 강의할 때, 1시간이죠. 1시간, 60분 강의할 때 이분이 박수 소리가 적으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박수 소리를 아마 크게 하시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이분이 좀 성격이 좀 얌전해서 여러분이 조금 정적일 수가 있어요, 강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면 힘빨에 의해서 그냥 열심히 또 하리라고 봅니다. 좋죠? 네. 이게 뭐죠?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마음을 좀 풉시다. 뭐예요? 네? 모자. 네, 인형 모자. 한번 써볼까요? 괜찮아요? 누가 머리 크다고 그랬어? 자, 인형 모자죠? 자, 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공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굉장히 낮으신 분이에요. 제가 마술 하나를 보여주는데, 제가 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공이라고 하시면 돼요. 공이죠? 네. 회장님 공 맞죠? 네. 난 믿어지니까 무슨 공이야 이런 표정이야. 자, 제가 여러분 하트를 날릴게요. 제가 여기 하트 날리면 여러분 놀리시는 거예요. 깜짝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강의할 때 여러분들 갑자기 나오셔서 인문학 리더십 강의
재미가 없잖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좀 푸는 거예요. 자,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핫한 날리면 야 놀래세요. 자, 이쪽. 자, 하나, 둘, 셋. 내가 야. 세 명이 같이 놀래라고. 이렇게 손에 타라. 어떻게 하라고요? 셋이 동시에. 나 진짜 잘 안 맞네. 자, 로또야 이렇게 잘 안 맞으면 잘 안 맞아. 야, 하면 타라고. 자, 하나, 둘, 셋. 같이 실장님, 같이 놀래. 왜? 내가 하트 사람을 날렸으니까 놀래는 거야. 받은 사람이 놀래는 거야, 하트를. 자, 하트 뿅. 야, 이제 된 거다. 야, 이게 몇 번씩 걸려. 자, 올릴게요, 공미. 자, 이쪽은 잘할 것 같아, 그죠? 이분 배웠으니까 이쪽은 더 잘할 것 같아. 하트를 놀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봐봐, 잘하더라고요. 거의 설명할 필요가 없어. 넘어갈게요. 자, 이쪽 세 분. 자, 하나, 둘, 셋. 아직 안 했잖아. 아니, 하트가 아직 안 날라왔는데 벌써부터 해. 날라오고라고. 하나, 둘, 셋. 그렇지. 이제 보고 해야지 하트도 안 날라왔는데. 자, 여러분들 박수 소리를 한번 쳐주면 어떻게 하트가 바뀌나. 자, 박수! 박수! 자, 박수! 하나, 둘. 여러분들이 강의하실 때, 대학 강의, 일반 강의 나가실 때 이거 반드시 사용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네.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루하잖아. 처음 시작. 하나, 둘, 셋. 오. 신기하죠? 자, 여러분의 하트가 세 가지가 모여서 큰 하트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아마 사랑스러운 큰 축복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좋죠? 네. 이거 뒤에 숨겨놨어. 그 뒤집어 깐 거야, 아까. 자, 이 비법을 가르쳐 줄게. 이거는 이제 뒤로 이렇게 뒤집어 처음에. 근데 강의하시는 분이 되게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 몰라가지고. 잊어버리고. 여기 집어로 가졌네. 이거 끝난 거야. 이렇게 하고. 이거 잘 배우셔야 돼. 이것도 마술을. 뒤집어 이 안에서 모자를 만드시는 거야. 알겠죠? 이 모자 만드는 이유는 스펀지는 알죠? 누르시면 들어가는 효과가 있잖아. 그래서 보여주고 모자 쓰고 하나씩 올리세요. 그 다음에 올려. 그 다음에 밀어주시면 돼. 하나, 둘, 셋! 할 때 또 보이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때 보이지 말고 살짝 눌러주시면 스펀지는 싹 누르면 들어가니까 그래서 흩트를 하고 이게 굉장히 좋아요. 신기하면서 알면 편한데. 자, 오늘 이건 재밌는 강의가 시작될 겁니다. 장훈석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들리시나요? 마이크 켜. 마이크 올리시네. 위로 켜. 안 되나요? 폰도 할 건데. 파워 주는 거 아니에요? 파워. 잠깐만요. 여기 파워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죽은 게 아니라 키보드. 안녕하세요. 됐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동탄역 거의 잘 못 왔는데요. 택시를 좀 불렀는데 제가 3번 출구에서 불렀더니 1번에서 또 기다려갖고 좀 시간이 건들는데 하여튼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부가 이렇게 해설이 됐는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제가 전에 한 2번은 제가 인문학 리더십 쪽을 이제 강의를 했는데 또 인문학 리더십만 하면 좀 재미가 없어서 제가 여행 쪽을 좀 첨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쓴 책들이고요. 한 6권 정도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시집은 2권, 영어책 3권, 공부책 1권, 그 다음에 이제 번역서도 제가 2권 더 썼습니다. 이건 제 양력이고요. 이런 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쓴 책들은 이제 이거 이제 제가 2020년에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했어. 그 도서관에서 강의했던.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제가 좀 여러분 좀 시험하는 코너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지금 당신의 눈앞에 벌레가 있다고 상상해봐라. 여러분 눈앞에 벌레가 있대요. 몇 마리쯤 될까? 이건 한번 쓰셔도 되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마리쯤 될까 했어요? 누가 대표로 이야기? 10마리.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게요. 당신이 정글 속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마리 동물이 딱 튀어나왔어요. 어떤 동물일까? 한 마리 동물이 갑자기 정글 속에서 튀어나왔어요. 원숭이. 예,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려고 하는데 왼쪽과 오른쪽 가운데 어느 다리를 먼저 올리겠어요? 오른쪽 많이 올리세요?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사파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사자가 고기를 막 미친 듯이 뜯어먹고 있는 걸 봤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맛있겠다. 이거 완전히 국가적이네요. 다섯 번째는
당신은 음료수를 마실 때 컵에 얼마만큼 따라 마시나요? 이 음료수 중간 가득 좋습니다. 자, 6번째. 당신의 눈앞에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몇 개의 촛불이 타오를 것 같아요? 한 개. 한 개. 그다음에 당신 얼마 동안 껌을 씹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단물 했다가 빠질 때까지. 단물 빠지면 또 거기다 붙였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맛있게 드시는 분도 있어요. 자, 8번째입니다. 한국에 거대한 배가 종밖에 있어요. 배가 떠나려고 합니다. 배가 얼마 동안 기적 소리를 냈을까요? 1분 1분 30초. 30초가 아니겠습니다. 자,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방이 온통 하얗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신의 느낌 어떨까요?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 없다. 아, 이거 10분 못하는 당신이 아니고 당신인데, 당신이 사막을 가는데 몇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사막을 네, 15개. 욕심 많으시네요. 11번째입니다. 당신이 코코아 한 잔을 마시려고 우연히 찻잔 안을 들여다봤어요. 컵이 몇 개나 있을까요? 10개. 10개? 바로 나오시네. 자, 아기가 울고 초인종이 울리고 물이 끓어요. 어떤 일부터 해결하실까요? 아기가 막 울고 초인종이 울리고 물이 끓는다. 물이 끓으면 먼저 그 다음에 출연증 그 다음에 초인종 아기. 네. 자, 당신이 길을 가요. 폐가가 있어요. 그 폐가의 대문은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자,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네. 이륙 갈 때 상당히 좀 무섭잖아요. 이륙 갈 때 느낌 어떨까요? 스릴 넘쳐. 자, 당신이 집을 지으려고 설계도를 그렸어요. 거실 벽의 높이는 높은 편일까요? 낮은 편일까요? 뭐 중간일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저승사자가 당신을 데려가기 전에 이승에서 마지막 하루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하루 동안 뭘 할 것 같습니까? 당신을 만나. 여행. 여행을 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세요. 아까 제가 있었죠? 여기 보면, 자, 보세요. 벌레. 네, 지금 눈앞에 벌레가 있다고 생각해. 몇 마리라고 그랬죠? 날 열받게 하는 사람이 10명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였죠? 갑자기 동물이 튀어나왔죠. 어떤 동물일까? 이게 뭘까요? 어떤 동물? 원숭이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자, 아까 다리를 왼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했잖아요. 오른쪽을 먼저 사람을 볼 때 성격을 본다는 거고요. 왼쪽은 외모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까 보세요. 네 번째 뭐였냐면 보세요. 버스를 타고 사파를 지나가는데 기분이 어떤가 했죠. 뭐라고 그랬죠?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게 지금 야한 영화를 봤을 때 느낌이에요. 야한 영화를 보세요. 자, 내가 처음 야한 영화를 봤을 때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니까 자기 긍지인데 뭐냐 볼까요? 여기는 음료수 아까 컵에 따라 얼마 여기 지부장님은 요 자기 긍지가 빵빵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당신의 눈앞에 촛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몇 개? 이거 뭐예요? 한 개? 볼까요? 앞에는 한 개, 우리 10개. 이게 한 번에 사랑할 수 있는 이성의 수예요. 몇 개라고요? 2개. 10번에. 2개? 아, 이게 많아. 10명까지 타보고 계십니다. 아, 대단하신데?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당신 얼마 동안 껌 씹을 수 있냐고 아까 했잖아요. 이게 뭐냐, 갈수록 끈질긴 연애. 하루 종일 일단 연애도 손에 들리지 않고. 8번째 아까 이 뭐라고 그랬죠? 한국의 배? 1분 30초. 이게 뭔가요? 뽀뽀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어떤 방에 들어가서 온통 하얗게 됐을 때 느낌은 뭘까요? 아무 생각이 없죠. 아무 생각이 없다. 볼까요? 죽을지. 죽을 때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자, 그럼 10번째 재밌죠? 네. 당신 사막을 가는데 몇 켤레신을 가지고 가겠는가? 10개. 10개 볼까요? 결혼하기 전 사귀 10명까지 하고 가시는구나. 자, 그 다음에 당신이 컵 한 잔을 마시려고 찻잔을 들여다봤어요. 컵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10개. 10개. 네, 볼까요? 진정한 친구였어.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5명 정도 있다고. 자, 이거 아까 했었죠? 여기 보면 아기가 울고 초인종 울리고 물이 끓는다. 이거 어떤 것부터 한다고 그랬죠? 볼까요? 답은? 자, 아기를 먼저 한 사람은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성을 볼 때. 초인종을 먼저 한 사람은 외모를 보고요. 물을 먼저 한 사람은 여기 이제 빠졌는데 재물을 먼저 보고 돈을 먼저 보고. 현실적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있었죠. 그다음에 길에가 폐가가 있어. 대문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이건 뭘까요? 열려있다. 네, 이건 자신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당신 비행기에 이륙할 때 느낌 뭐라고 그랬죠? 스릴 있다. 스릴 있다. 볼까요? 자, 이거는 예. 뽀뽀할 때 그 스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앞쪽에 그 뭡니까? 집을 지으라고 할 때 설계도의 높이, 거실벽의 높이는 뭐예요? 네, 높은 편. 이것도 자존심 높이고요. 마지막에 저승사자가 당신을 데려가기 전에 이승에서 하루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뭐였죠? 여행. 이건 뭐냐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라고. 지금 당장. 잘 맞네. 네, 잘 맞죠. 제가 심리 테스트를 되게 많이 알아요. 제가 되게 많이 하는데 뭐 이걸로 뭐 1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더 여러분 다 이제 리더시잖아요. 정말 유명한 리더신데 리더를 이제 영어로 하면 뭐 여러 가지로 머리 글자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qualities of a good leader, 좋은 리더의 특질, 10가지 특질인데 A는 leads by example. 그러니까 예에 의해서 이끈다. 그러니까 말로만 뭐뭐해 이러지 말고 내가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하고 그런 어떤 예를 들고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E는 empower others.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나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A는 뭡니까? Acts with integrity. 통합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같은 우리라는 의식으로 행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driven to succeed라고 하죠.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에 갈수록 이끌어주는 거고요. E는 engage in active listening. 그러니까 뭡니까? 적극적인 청취에 참가한다. 우리가 listening과 hearing의 차이점은 뭐냐면 히어링은 그냥 무심코 듣는 거고요. 리스닝은 귀 기울여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R은 resilient in challenge. 그러니까 어떤 이 도전에 아주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에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요. 도전 의식. S는 shows empathy. 공감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공감이 되게 중요하죠. empathy가 공감인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퍼시라는 건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M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퍼시란 말 들어보셨어요? 심퍼시. 그게 이제 공감인데 그 사람의 말에 공감을 느끼고 H는 holds themselves accountable. 그들 자신을 accountable. 셀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I는 inspire through vision. 비전을 통해서 영감을 부여하는 거고 P는 prioritize, team growth. 팀의 성장을 우선한다. 팀의 성장을 우선한다. 이런 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리더는 정말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세돌 바둑 프로 아시죠? 이분이 한 유명한 말 이런 게 있어요. 승패가 갈렸다고 바둑이 끝난 게 아니죠. 승패보다 더 중요한 복귀가 남아있어. 뭘 잘못했고 뭘 배울 수 있는지 돌아본 건 바둑이 아니라 인생의 실력을 늘리는데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그걸 돌아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반성하고 해고하고 고찰하고 내가 이번에는 이걸 잘못했으니까 좀 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지나고 나면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난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let bygone be bygone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렇게 돌리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리더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선 중기의 영의정을 지낸 그 신음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인생 3납이 있어요. 여기 이제 첫째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여기다 한자로 해문 열회 심서. 문을 닫고 마음에 드는 책을 읽는 거고 두 번째가 뭡니까? 계문 영회 심객. 문을 열고 마음에 맞는 손님을 맞이하는 거죠. 셋째는 출문, 이게 책을 신자거든요. 심의 심경, 문을 나서 마음에 드는 경치를 찾아가는 거고 그런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이 삼납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되게 멋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책을 읽는 거 이것도 인생의 삼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라남도에 가면 영광 아시죠? 영광이 이제 굴비가 유명한데 영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이제 한자적으로 법성포예요.
법성포라고 하는 게 불법이 성스러운 토구라는 뜻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이게 불교적인 말이고 거기 이제 굴비를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보여드렸냐면 굴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 굴비란 말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굴비라는 굴할 굴자에 안일비자로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아까 이야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이자겸이 이곳에 와가지고 이자겸 여기 조기를 먹으면서 이름을 굴비라고 지었대요. 유배를 와가지고 난 절대로 권력 위에 권력에 굴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을 저는 이제 이번에 인문학 여행 리더십이라고 했지만 여행을 통해 전 여행을 무진장 좋아하거든요. 정말 시간만 있으면 여행을 가고 싶어요. 저는 이제 여행 가면서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뭐 이런 일을 하니까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볼 게 있고요. 그럼 이몽룡 아시죠? 이몽룡 뭐 춘향기에 나오는 이몽룡인데 이몽룡이 남원 쪽이라고 생각한 전에 남원 쪽이 아니고요. 실제 이름은 성이성이라고 그래요. 성이성이고 여기 이제 보면 양반과 사랑 이야기를 쓰면 문제가 돼서 성이성의 이름을 그냥 이몽룡이라고 이제 그냥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몽룡은 뭐 이제 월송정도 있고 강원도에 가면 송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넘어가기 이거 다 설명할 끝도 없어. 이게 이제 법성포 쪽에 가면 이렇게 막 맛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면 또 먹는 재미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그 금준 미주 천인열 옥방가요 만성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금술동에 있는 맛있는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쟁반의 맛있는 안주 만백성의 기름 이런 것들이 벌써 이 성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가 원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원 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남원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 경상도 쪽에 그런 설화가 있는데 이거를 남원에서 이제 끌어서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이제 여행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대만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네. 대만을 저도 한 2010년 정도에 가봤는데 대만은 이렇게 뭐 관람할 건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만의 국립박물관 이런 건 참 좋은데 여기 전망대가 이제 101층 전망대 그 건물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만에서 좀 뭐 다른 건 건너뛰고 이게 이제 101층 건물이고요. 여기 보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방투대로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때 사진 한번 찍은 겁니다. 대만의 이제 먹거리들이고요. 근데 대만 가면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가서 한번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만에서 지금 인상적인 게 이게 야루라고 하는 곳인데 혹시 여기 가보셨어요? 네. 여기 가면 이게 재밌는 게 원래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대요. 바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계속 만진 거예요. 이게 여기 목을 만지다 보니까 지금 이게 2010년에 요 정도니까 아마 지금 갔으면 거의 이게 무너질 정도의 모습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야루라는 곳입니다. 근데 대만에 가면 이제 중요한 게 이 국립박물관에 가면 진짜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돌들이거든요. 돌이 이런 배추 모양, 삼겹살 모양이 있는데 여기다 약간 색깔만 입혀놓은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렇게 모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런 모습들이 이제 참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천인합창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천인합창. 그러니까 자연의 모습이 있으면 그 자연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을 연결시켜요. 여기 보이죠? 천인합창이라고. 예를 들면 돼지 모양의 돌멩이가 발견되면 거기에다가 한 겹을 입혀서 돼지 삼겹살과 똑같은 모양의 돌멩이를 만들어요. 하늘과 사람이 합해서 노래. 천인합창이라는 게 또 이 가면 되게 유명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좀 건너뛸 거 건너뛰겠습니다. 리더에 대한 이야기 좀 할게요. 리더는 제가 이제 이 강의는 중간에 여행 이야기도 하고 약간 이제 리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할 겁니다. 리더는 이게 교집합이 있죠. 목표는 다른 사람이 내 말 따르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리더는 뭐예요? 자신의 이익보다 조종자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지만 리더는 팀이나 팀원의 이익을 우선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제 리더가 되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공부를 하려면 이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집안에서 아이가 두 손으로 이 매듭을 이게 매듭이잖아요. 매듭 아이가 이 두 손이에요. 이 왼쪽 오른쪽 손 있잖아요. 이 매듭 묶는 것을 배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우학자 자체도 이런 매듭 묶는 걸 배우는 거고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는데 공자는 뭐냐 건물의 기초를 다지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는 뭐냐면 남자도 옛날에는 비녀를 꼽았잖아요. 이 남자가 동곳을 꽂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모습 이게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공부할 때 이렇게 천으로 머리 딱 묶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스페인에 가도 이제 이렇게 그 멋진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여기 이제 스페인에 간 포르투갈이 근처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모습이에요. 스페인도 가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에 보면 이런 그 모습들이 되게 울창한데 저는 스페인에서 참 멋있었던 게 요 파티마 성당이라는 모습 보이시죠? 포르투갈 옆에 가면 이 파티마 성당의 모습이 되게 하늘의 모습이 여기가 이제 그 천주교와 관련된 성당이 파티마 성당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모습 보이시죠? 이게 진짜 막 그때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 하늘의 모습이 너무나 멋져갖고 찍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행을 가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플라멩고라고 하잖아요. 플라멩고. 이 스페인에 가면 플라멩고가 되게 유명한데 우리도 그 뭡니까 판소리 하면 얼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기서는 좀 올레라고 그래요. 올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올레라는 게 이제 뭐 잘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런 플라멩고의 춤이 또 스페인에 가서 보시면 멋있고 이게 이제 카보다 로카라는 그 스페인의 이제 거의 마지막 지역인데 여기에 가면 정말 바다밖에 안 보여요. 바다밖에 안 보이는 그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면 정말 뭐 가만히 있어도 시가 한 편 나오죠. 제가 찍었던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그리고 이제 외국에 가면 이렇게 한식 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지막 패키지 같은 데 가면 맨날 주지는 않고요. 마지막에 이제 출국하기 전날 그 전까지 다 현지식을 먹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있고요. 그 황정민 배우가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비록 지금은 내가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내일에 몰두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면 세상이 반드시 나를 찾는다. 노력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남들이 세상이 나를 알아봅니다. 멋있죠?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성공을 못해요. 절대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뭐든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어떤 일이 나와도 내가 바로 이렇게 현장에 갈 수가 있죠. 그래서 황정민 배우가 참 멋있는 말씀을 했죠. 뭐 이제 이건 술과 관련된 뭐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다 설명했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면 이렇게 또 외래어 이런 것들 정말 남발하고 있죠. 뭐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 버킷리스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말로 하면 뭐 양동이 목록이에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세계 여러 표현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치팅데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치팅데이. 네. 이거는 나를 속이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빼다가 갑자기 먹고 싶은 걸 있으면 마음껏 먹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치팅데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힐링 닥터인 사공정규 교수의 정신인문 치유에 보면 4개의 단계가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무지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 알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 오만, 내 잘난 체 이런 걸 성찰하고 정견을 깨달아서 정진하는 거 이것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 이별에 이건 넘어갈게요. 우리가 거치가 되기 딱 좋은 생활 습관이 이렇게 있대요. 여러분 이 중에 몇 가지인지 한번 봐보세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그다음에 신용카드로 할부 이런 건 여러분 많이 하죠. 아 이거 6개월짜리 막 3개월짜리 막 나중에 카드 보면 막 100만 원, 200만 날라오잖아요. 계좌이체 등에 발생한 수수료를 아까워하잖아요. 여러분 계좌이체 할 때 막 이제 수수료가 나오잖아요. ATM 같은 데서 이렇게 하면 수수료 나오고 스트레스를 음주로 풀고 귀찮고 피곤하고 싶으면 택시를 타. 그다음 비 오는 날은 매번 우선 정말 맨날 잊어버렸죠. 지출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이 원 플러스 원만 쓰면 다 살려고 그래요. 막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몇 가지입니까? 8가지. 8가지 중에 한 5가지 정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다예요. 이렇게 되시면 안 됐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이제 시와 관련된 것들이 넘어가겠습니다.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이게 이제 이탈리아 갔을 때 이 이야기 좀 할게요. 이탈리아를 제가 갔는데 거기에 이제 피렌체가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르네상스의 발상지인데 거기 이제 피렌체 가니까 유명한 이제 티버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음식점에 들러갔는데 사장님이 되게 낙천적이었어요, 성격이. 그래서 이제 티버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거의 뭐 생고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웰던 바싹 익혀달라. 그러니까 사장이 완전히 의기소침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고기 먹을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후 이제 나왔는데 이 부분 다 탔고요. 이게 한 10사람 먹어도 되게 양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식감을 되게 중시해요. 여기 그림을 안 믿으실까봐. 이게 티버 스테이크를 처음에 이게 준 건데 완전히 보면 속이 다 생고기 같죠? 생고기 같아갖고 이제 좀 웰던 해달라 했더니 이렇게 주고 완전 바싹 이거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못 먹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피자도 우리나라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막 화려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탈리아는 이렇게 별로 화려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고 여행을 하여튼 여러분이 가시면 정말 다양한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많이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200은 들어보셨죠? 쓴 한시인데 이제 그걸 우리말로 옮기면 너무나 좋은 시여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금동이 맑은 술은 한 말의 만냥이요 옥쟁반에 좋은 안주는 1만 양의 가치라는 술잔 멈추고 젓가락 던져 먹지 못하고 칼 빼들고 사방을 둘러봐도 마음은 아리하다. 황하를 건너려니 얼음이 내릴 만큼 산에 오르려니 온 산이 눈으로 덮여있는 한가로이 시냇물에 낚싯대 들이우다 호연히 배를 타고 서울 가는 친구다. 살아가기 어려워라. 갈림길도 많았더니 어디 있는 거냐. 이제 마지막 구절 참 멋있죠. 거센 바람 타고 물결 깨트리는 때가 오리니 구름 바로 달고 푸른 바다 분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내가 지금 정말 비록 힘들게 살지라도 언젠가는 나에게 좋은 날이 올 수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장풍파랑 위우시 집계운범 대창이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시 같은 것도 이제 읽어보면 그렇게 좋은 어떤 말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다 보면 되게 여러분 이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표현들이 전부 다 일본어인 거 아세요? 뭐 구라다, 뭐 그 다음에 기스다, 그 다음에 뭐 간지가 난다, 뭐 무대뽀다, 무대뽀 많이 쓰는 중, 뭐 다대기, 그 다음에 뭐 분파이하다, 그 다음에 또 끝까지 잡는다, 뭐 이런 말 있죠. 가오. 이게 우리 일상에서 정말 일본어를 많이 써요, 한국에서. 여러분 이런 건 많이 좀 고칠 필요 안 돼. 특히 닭도리탕이라는 말이 많이 쓰잖아요. 이 돌이라는 게 세 가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닭술탕이라는 이런 것도 닭볶음탕 이런 걸로 고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일상에 쓰는 좀 너무 그런 것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오리역의 그 미금역 옆에 오리역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오리역이 원래 오동나무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리역에 오리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오리나무를 심어서 이 방풍림으로 이용을 했대요. 그래서 This station is 오리 이러면 그 오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오동나무 말인데 영어로는 이제 오리라는 말은 영어로는 뭐냐 떠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이라고 하는 걸 오리엔트라고 하잖아요. 네. 왜 오리엔트라고 하냐면 해가 어디서 떠오릅니까? 동쪽에서 떠오르죠. 그래서 이제 오리엔트라고.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정말 사랑을 해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엔 나 너 정말 좋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이게 상야라는 시가 있어요. 상야. 한 여인이 남자를 정말 사랑해요. 이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정말 사랑을 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늘에다 대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상야, 아유경은 상시, 양명무절세, 산물은 강수위갈, 동네진진 하우설, 천지압 내감 여군자. 잘 모르시겠죠? 하늘이시여, 저는 인과 친하게 지내고 싶사오니 언제까지나 저희로 하여금 끊어지거나 새하여짐이 없게 하소서. 그러니까 한 여인이 남자를 사랑을 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가 먼저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하늘에 말하는데 산에 언덕이 없어지고 양쯔강의 물이 다 말라버리고 겨울에 우르르 산도 미치고 여름에 눈이 내리고 하늘과 땅이 붙어버린다면 그제서야 인과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난 절대로 인과 헤어진다는 거 안 헤어진다는 거죠.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다는 표현, 이런 그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 같은 것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참 좋은 게 많고요. 리더라고 하는 것, 리더 역할은 뭐냐? 가장 많은 학생을 가르치기보다는 가장 많은 스승을 키우는 사람이 스승이고요. 진정한 스승이고요. 가장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기보다는 가장 많은 리더를 키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 그러니까 그 리더는 가장 많은 스승,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쳐줄 수 있는 스승을 키우는 사람이 리더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하는 9가지가 이렇게 있대요. 첫 번째는 상처받은 과거. 여기 상처받은 과거는 숨기죠. 남의 약점. 그 다음에 가족의 불화. 그 다음에 돈사정. 그 다음에 선해. 그러니까 정말 내가 조금 도와주고 엄청 도와주고 티내는 사람들 많죠. 선해. 그 다음에 연애의 추억, 실패한 이유, 남의 비밀, 나의 진심. 이런 것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숨겨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남편을 죽이는 말 20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 결혼하신 분은 요 몇 가지를 내가 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여성분들은. 월급이 얼마죠? 당신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저도 이 소리 많이 들어요. 뭐 하는 게 제대로. 밖에서 되게 잘한다고. 그동안 뭐 했어요? 군대나 제대로 갔다 왔어요? 전 군대 갔다 왔는데 이게 총을 못 써가지고 사격을 하면 막 전혀 안 맞더라고요. 식구들은 왜 그 모양이에요? 애들이 당신 보고 뭐라 그런 줄 알기나 해요? 차라리 명태에서 위로금이나 받지. 항상 뒷북 잘 치잖아요. 당신 하는 일이 다 그렇죠. 사람이 어째 그래 꿈도 없고 포부도 없어요. 지금까지 안 잘리고 있는 게 신기해요. 못난이가 뻑하면 고함이나 친다니까 복도 없죠. 어떻게 이런 남자를 만나. 이 표현 되게 많이 하죠. 그때 그 사람한테 시집갔어야 했는데 뚜껑 열리는 머리도 없는 사람이 정력이 남자라면 승진했다는데요. 남자라면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는 제대로 다녔어요? 당신하고 사는 게 지겨워. 이 중에서 어때요? 한 5, 6가지는 하시죠? 하나도 안 하시는 분. 자, 이게 남편을 살리는 말 17가지래 보세요. 여보 사랑해. 여보 아이가 당신 닮아서 저렇게 똑똑한가 봐요. 내가 시집 안 하는 여자지. 내가 복 받은 여자지.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여보, 내가 당신 얼마나 존경하는. 이거는 찍어두셨다가 그대로 좀 써.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제가 시어머니 복은 있나 봐요. 하나도 없어. 당신이라면 뭘 하고 다리 쭉 뻗고 낮잠이라도 주무세요. 이제는 쉴 때도 됐어요. 당신 덕분에 잘 살게 되었고 당신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건강도 생각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당신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하나님 다음. 야, 이 표현 너무 재밌죠. 하나님 다음. 그러니까 이 중에 이게 쓰면 뭐 잘못 먹어서 그럴 거야. 아마 문자 보내시면. 이건 뭐 이제 잘하는 자, 이거 이야기할게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10가지 방법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10가지를 하는 게 좋대요. 인정받지 못하면 거리를 두고 우리 불청객들이 되게 많잖아요. 초대받지 않으면 가지 말고, 늦게 부르면 거절하고, 무시당하면 나가지 말고, 배신당하면 용서하되 잊고 나가.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키는 게 좋겠고요. 이게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썼던 것들인데 이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고 하여튼 일본도 이렇게 가면 온천이라든가 이런 데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생 꿀팁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 빠진 콜라로 변기도 청소하고요. 오세훈 링크도 제거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너무 많아서. 이 홍콩도 이렇게 가보면 정말 저는 홍콩 간다 이렇게 하는데 홍콩에 실제로 가보면 한국의 한강이 더 멋있어요. 이게 이 홍콩의 모습을 제가 홍콩에 갔을 때 음식들이라든가 이런 건데 홍콩보다 이게 이제 홍콩 야경인데 한강이나 별 차이 없죠. 한강 주변이나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20대 한국 남자의 키의 등급표래요. 그래서 저도 174cm가 옛날에는 좀 키도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183이 1등급이고요. 163이 8등급이에요. 키가. 그래서 요즘에 안전하게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이제 홍콩에 이제 옆에 마카오에 가서 제가 찍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마카오도
정말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많고요. 요것도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손바닥 지압을 포인트를 해서 이렇게 손바닥이 제2 얼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기 몸이 안 좋을 때 이런 것도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딸꾹질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를 누르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비염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이런 것도 누르고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남자들의 관심이래요. 20대는 여성, 여자만 생각. 30대는 여성, 돈. 여성, 그 다음에 살 때 되면 돈, 여성. 50대가 되면 돈. 60대가 되면 돈, 화장실. 70대가 되면 돈, 화장실. 80대가 되면 화장실. 이렇게 된답니다. 무조건 걸려는 남자 9개명이 있대요. 한번 보세요. 이게 이런 사람. 거짓말 잘하는 남자. 또 연락 잘 안 받는 남자. 폭력적인 남자. 직업이 불분명한 남자. 운동하지 않는 남자. 남탓만 하는 남자. 오케이만 해. 무조건 모든 걸 다 오케이 하면 이것도 문제죠. 예스맨. 짜증만 있는 남자. 도박을 좋아하고. 도박하면 정말 해가 먹고 나가죠. 인연을 끊을 때 조심해야 할 9가지가 있는데요. 자, 감정으로 끊는 거.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들도 이런 거 다 아셔야 돼요. 헤어지면 이유가 필요 없고, 소문을 남기지 말고, 내 말로 상처를 주지 말고. 이렇게 좋은 말들이니까, 하여튼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터 C 라이트가 이런 말 했어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우리가 주님 손 안에 있다는 진리로 재조명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신을 주님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종교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일본에 가면 후지산이 있죠. 이 후지산의 광경인데 이 후지산도 그 스마트폰을 제가 찍었던 모습이에요. 근데 후지산도 그 설화가 있어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 못하겠죠. 이건 제가 여행 갔을 때 이거 실제로 제가 유부초밥을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것도 제가 과일 깎아가지고 만들고.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서 이렇게 모습들 이렇게 되게 멋있죠.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서 정말 다양한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 저는 이렇게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가서 여기 이제 나중에 여러분 동해에 가시면 이게 동해 비치 호텔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옆에 파도 소리가 들려요. 기가 막히고 그래갖고 여기서 잠을 자면 막 시가 막 저절로 1시가 저절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무조건 걸러야 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9가지가 있대요. 내가 잘해줬을 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잘 됐을 때 질투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게 이제 정동길의 모습들,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사는 모습. 가파도키아. 여기 터키에 가면 가파도키아가 있는데 스머프 아시죠? 스머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모양에서 이제 만들어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여행 이렇게 했던 열기구를 타본 적이 있거든요. 열기구 타서 이게 이제 그 세바춤이라고 하는 남자들 추는 춤인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터키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어봤냐 했더니 로미오는 읽어봤는데 줄리엣은 아직 못 읽어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런 대사예요. 오 로미오 어째서 그대 로미오인가요? 그대 아버지를 부인하고 그대 이름을 거부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두 집안이 이게 뭡니까? 원한의 관계 때문에 사랑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영어로 쓴 거예요. 오 로미오 wherefore art thou Romeo? Deny thy father and refuse thy name. 이렇게 이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Why are 로미오를 옛날에 이렇게 wherefore art thou Romeo 이렇게 쓴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여튼 가면 이렇게 여행 많이 갔죠. 그래서 진짜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제가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콜로세움에서 이렇게 찍었던 그 사진들. 하여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행을 많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을 깨닫는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뭐냐면 여행이라고 하는 게 트래블이잖아요. 트래블이란 말의 어원은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가는 게 엄청나게 고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교통이 발달해서 옛날에 뭐 지역에서 서울 한번 가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 신발 한 10개 갈아 신고 가야 되잖아요. 요즘은 정말 KTX 타면 뭐 대구도 한 2시간 안 가요.
연예인이 전하는 인생 진리가 있어요. 아이유는 사람을 읽는 건 슬프지만 나를 읽는 건 더 슬프다. 이렇게 해서 나를 지키는 게 먼저. 또 홍진경 같은 경우는 남에게 보이는 것보다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게 이제 이탈리아의 그런 모습. 이것도 제가 음식 만든 겁니다. 이제 음식하는 걸 좋아해갖고 만들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쓴 시들이고 시하고 요거 한번 그 문제 이 홍콩의 이 초등학교 시험 문제랍니다. 여러분 여기엔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16, 6, 68, 88, 차 80, 98.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이 초등학교 시험 문제 나왔대요. 차가 주차된 곳의 번호가 몇 번이에요? 87. 그렇죠. 87. 이게 지금 거꾸로 86, 87, 88, 89, 90, 90. 역시 똑똑하십니다.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이고요. 이게 그 체코의 모습이에요. 체코의 모습들이 그런 것들이고요. 요즘 그 이렇게 쓰이는 신조어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 할 필요 없는데 이 중에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유토피아라는 건 원래 토피아가 섬이고요. 유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형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피아 관광이란 말 써요. 관광할 때 섬만 찾아서 가는 관광인 거예요. 근데 토피아가 그냥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게 빗자루의 고향 제가 인생이라는 이거는 이제 장혜모 감독의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안 보신 분은 한번 꼭 좀 보세요. 이걸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쓰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있고 뭐 넘어가겠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것을 경험을 하는데 요 이야기도 할게요. 가장 이기적인 한 단어는 나래요. 나. 가장 의미 있는 단어는 뭡니까? 우리고요. 가장 덕스러운 단어는 감사합니다. 겸손한 단어는 제 탓입니다. 아름다운 단어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부다페스트의 그런 야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모습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을 이게 이제 그 스페인의 이제 모습들 이런 거고요. 이 정읍사라고 하는 이제 정읍에 가면 이 정읍사도 있거든요. 정읍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기 보면 달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달님이시여 높이 돋아서 멀리 멀리 비치십시오. 그 다음에 시장에 계신가요? 진대를 드릴까? 아무 곳에나 들어와주십시오. 이런 그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이 독도에 보시죠. 독도는 많이 가보셨죠? 독도에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사가 뽑은 최고의 아침 식사는 이렇게 한 7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 삶은 달걀, 무가당 우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이제 5대 미인이 있잖아요. 5대 미인이 이렇게 있는데 서씨 같은 사람은 서씨의 미모에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조차 잊은 채 물밑으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치머 미인이라고 하고요. 또 왕소군 같은 사람은 나간 미인인데 다 거짓말이죠. 왕소군의 미모에 기러기가 날개짓하는 것조차 잊은 채 땅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초선은 폐월미인, 초선의 미모에 달도 부끄러워서 구름 사이로 숨어버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양귀비는 수화미인, 양귀비의 미모에 꽃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인다. 그 다음에 조비어는 작장중무라고 하는데 너무나 가벼워서 손바닥 위에서도 춤을 출 수 있을 정도의 미입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이런 리더가 되려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시도 여러분이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설도 뭐 소설 아니면 스킬 같은 것도 중요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다 많아서 다 이야기 못했는데 유튜브에 보면 제 이름 장상인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뭐 다양한 강의들
리더와 관련된 강의들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 영어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공부했는데 그 일본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잊지 나니까 오기루까 진세와 와까라나이.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될지 인생은 정말 알 수 없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의 리더십이 좀 더 많이 향상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